지금 5년 이상이 지났는데 제 자신을 더 파멸시키고 정말로 그 제 꿈과 희망이나 젊음 같은 거를 다 좀먹은 그런 일이었잖아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그때는 꿈도 많고 그러니까 의욕도 많았는데 이런 게 점점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혈액 검사를 통해 그녀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영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콜레스테롤의 20%는 음식을 통해 섭취되고 80%가량은 간을 통해 만들어진다. 간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콜레스테롤 양에 따라 새로 만들어낼 콜레스테롤 양을 조절한다. 하지만 다이어트로 장기간 굶게 되면 이 조절 능력이 깨지면서 콜레스테롤 생성은 무제한으로 늘어나고 오히려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한 대학병원 섭식장애 클리닉. 폭식증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의 50%가 다이어트 환자일 정도로 폭식증은 다이어트의 대표적 부작용이다. 체중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6년간 계속된 폭식증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지영 씨. 그녀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 평가에 들어갔다.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미술 치료 시간. 그녀는 자신을 외로운 겨울나무에 비유했다. 정서가 아무래도 그림에 많이 신체적인 이미지보다는 지금 현재 이 그림처럼 이거는 본인, 혼자 우뚝 서 있는 본인의 그런 외로운 심정이 많이 드러났고 여긴 주변의 사람들, 이 분이 보시기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심리평가 결과는 이상외로 심각했다. 지영 씨는 우울증과 강박증,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향까지 나타내고 있었다.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영양실조 상태라든가 아니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두뇌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의 저하 같은 것들이 흔하고요. 또 우울감이나 불안감, 강박증, 그다음에 여러 약물 남용 같은 정신적인 폐해를 초래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식욕 억제제 복용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6년 국제마약통제국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인데요.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국가 1위가 브라질, 2위는 아르헨티나, 또 놀랍게도 3위를 차지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9.8명이 매일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명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 억제제는 뇌의 신경 호르몬을 억제해서 식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단기간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용 인구가 계속 늘어간다는 것은 약에 의존해서라도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일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굶기를 통한 다이어트로는 절대 체중 조절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이장애 상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박경희 씨. 학창시절 78kg의 비만이었던 그녀는 10대부터 줄곧 다이어트를 해왔다. 다이어트 방법은 무조건 굶는 식의 안 먹기 다이어트. 일주일 토탈. 당시 그녀의 식사 일기를 보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섭취한 열량이 500kcal가 되지 않는다. 좀 많이 먹었다, 500kcal. 그러니까 적당히 먹었다 그냥. 적당히 먹었다. 2,000에서 2,500 사이는 먹어야 되는데 저는 3일, 다른 사람들이 3일 먹을 거를 한 달 내내 먹었던 거죠. 결과는 참혹했다. 거식증 진단 당시 박 씨의 사진이다. 뼈만 앙상한 몸, 161cm의 신장에 몸무게가 27kg까지 내려갔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순간이었다. 누워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숨이 차고 일단은. 그리고 굉장히 막 무력감이 있으니까
거의 뭐 걸어 다니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극심히 우울해지니까 사람들을 보기도 싫고 또 환청 같은 것도 들렸어요. 환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상한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박경희 씨는 현재 자신처럼 식이장애를 경험한 환자들을 상담하고 있다. 이곳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최수정 씨 역시 6년 전 거식증 진단을 받았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병이기에 숨을 뜰 한창 밝고 예쁠 나이지만 수정 씨는 늘 어둡다. 할 수 있어. 잘해왔잖아. 그치? 너 혼자 아니잖아. 너 다 했잖아. 고등학교 시절 통통하다는 말이 듣기 싫어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거식증도 찾아왔다. 앙상하게 드러난 팔과 다리. 그녀는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마른 상태다. 그녀의 현재 몸무게는 37kg. 가장 저체중이었을 때는 29kg까지 떨어져 위험한 순간까지 있었다. 저체중 상태가 계속되자 수정 씨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기력이 없는 것은 물론 온몸이 쑤시고 아파 하루 종일 누워 지내고 있다. 일어나면 눈을 뜨면 계속 침대에 누워있어요. 근데 멍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먹을까, 오늘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계산해보고 아니야, 이걸 먹으면 더 나을 거야, 저걸 먹으면 더 나을 거야 이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느라고 침대에서 안 나와요. 식사 때가 돼도 선뜻 음식을 먹지 못한다. 현재 그녀는 어떤 음식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소화되는 순간 살이 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음식은 먹자마자 토해버리기 일쑤다. 그나마 먹기 전에 칼로리 계산부터 해야 안심이 된다. 이것도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알코올이나 담배나 약물은 안 먹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살잖아요. 근데 음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거보다. 최근까지도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는 수정 씨. 그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제작팀은 그녀가 지나치게 마른 점을 감안해 호르몬 대사와 뼈의 상태부터 확인해 보았다. 장기간 폭식과 구토를 반복해온 수정 씨는 역류성 식도염과 급성 홍반성 위염이 함께 나타났다. 생리는 마지막 한 게 언제예요? 그뿐만이 아니다. 9월 이후로 월경이 없었다고 한다. 작년 9월이요? 그 이후에 생리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녀의 혈액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여성 호르몬이 폐경기 여성의 수치인 30보다 훨씬 미친 18까지 떨어져 있고 골밀도 역시 5, 60대 여성과 비슷한 골다공증 직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호르몬이 없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폐경기 여성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몸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에서 생리가 계속되지 않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적다는 얘기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궁 내막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다공증이 진행이 더욱더 빨리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중요한 몸의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인 노화 현상이 빨리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경을 유지하는 데 체지방은 매우 중요하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체지방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 무월경 증상이 오고 이로 인한 배란 장애로 불임이 생길 수 있다.